안녕하세요. 월 1억 버는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는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는 두 개 찍었어요. 하나는 하여튼 오늘 이제 저한테 맡겨진 용역이 있어서 회의 참석 때문에 거의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 사정 왔다 갔다 한 거죠. 어쨌든 하나는 본점에서 유튜브를 촬영했고 지금은 8시인데 이제 또 경산동에 있는 MH 정책연구소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복 터졌죠? 힘들어 죽겠어요. 확실히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유튜브는요. 이 책 아시죠? 네. 35조 R&D 전쟁에서 살아남아라.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 독자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냥 내용을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살짝 정리를 유튜브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떤 부분들이 핵심인지 뭐 핵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책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역대 거의 사상 최고의 R&D 예산을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이 도약하거나 또는 도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뭐 도약하고 도태된다 뭐 이거를 굳이 뭐 표현해서 살아남는 방법, 일종의 전쟁터에서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20년도 R&D에 이제 왜 이런 전쟁이라고 하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R&D 정책이 완전히 재편이 된 거죠. 그죠?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정부가 어떤 설정하는 방향성은 일단은 빡행이 이해한 거에 따르면 일단은 큰 세 가지 테마였는데 경제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그래서 뭐 AI, AX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하고 뭐 배터리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12대 전략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고 그리고 탄소 중립은 이제 뭐 탄소 중립이야 감축 기술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감축 기술로 인해 또 산업 구조가 막 재편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뭐 행정이든 의료, 제조 이런 분야의 어떤 전반적인 재설계.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인, 대전환인데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이제 재설계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의 내용을 뭐 굳이 요약하자면 2026년도 R&D는 어떤 단순히 어떤 기술 개발을,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런 재편을 위한 투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일부를 구성을 해봤고요. 2부는 이제 2부입니다. 2부는 정부의 이 지원 사업, 어떤 지원금에 대한 보물 지도를 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키워드로 구성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30조 이상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뭐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다 공개됐잖아요. 아마 속속들이 예산 확인되면서 중앙부처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산이 결정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 위에 우리 기술의 어떤 일종의 보물 지도라고 있기 때문에 좌표를 찍는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의 첫 문장이 이제 반드시 어떤 정부의 과제, 목적과 연결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로 했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게 그러니까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위원이 기술자보다는 정책 관리자, 그러니까 정책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아니라 얼마나 국가 전략에 기여가 되느냐, 부합하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실제 평가를 가면은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킹도 아시죠? 이력 보시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슷한 평가 방법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제안하는 아이템들 또는 어떤 기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사실 평가를 가보면요. 빡행이 이 책의 내용대로 하는 부분이 100%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R&D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또 실체 평가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3부는 미션 지향에 대한 어떤 R&D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무가 이제는 임무가 평가를 받게 된다. 뭐 그런 키워드의 개념을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가 뭐 이런 쪽에 대한 포커싱이 돼 있다면 이제는 국가적인 임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R&D 좀 약간 좀 평가의 어떤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 문장 하나로 뭐 충분히 끝날 것 같아요. 국가 전략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정책적인 요소와 부합되는 R&D에 대한 컨셉 이런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부를 구성한 거고 사실 이제 분야를 총 4개 분야를 썼어요. 반도체, 바이오, 탄소 중립, 이제 AI 쪽인데 4부에서는 이제 분야별 공략법으로 넣는데 사실 이 4부의 내용이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분량도 좀 많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책 한 권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빡행 입장에서는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4부는 분야마다 해놨는데 반도체는 초격차 전략 기술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R&D에서는 심장과 같은 이제 반도체 사업 분야인데 초격차 전략 기술이고 30% 이상이 반도체에 투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핵심 전략 기술 3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 뭐 어떤 특허나 논문, 뭐 시장 조사 기반으로 일단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그 표준 연구가 있거든요.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이 그 하는 협회가 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회피, 장벽 특허 같은 걸 회피하는 건데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반도체가 융합하는 부분이어서 뭐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이제 헬스 쪽인데, 그러니까 실증과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어떤 인허가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이 늦게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실증 인허가가 곧 생명이다라는 어떤 그런 테마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헬스도 이제 병원에서 실증하거나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성적서. 그러니까 출연연이든 그다음 공인시험 성적서 어떤 검증을 하는 그런 기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병원이 이제 최초 구매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주로 이제 의료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위원들에게 바로 이제 이런 안정적인 구매처가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바이오헬스 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시장의 기회가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탄소 중립 보면은 이제 화학 소재하고 플랜트 그 소부장, 건설, ICT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안에 있으니까 뭐 CCU 기술도 있고 그다음 플랜트 소부장은 이제 수전이나 그린 수소, 국산화라든가 건설 ICT, EMS나 제로 에너지 쪽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탄소 감축을 정량화해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인트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의 전환, 전환인데 뭐 2026년도에 가장 이제 앞으로는 큰 성장의 축인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 사실
AI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워낙 거의 뭐 100% 가까이가 뛰었기 때문에 3대 축으로 쏠리지 않, AI 3대 전략축이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국가 컴퓨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GPU 엔진에 대한 확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뭐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것들. 뭐 통신사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 확산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제조 의료, 뭐 공공 분야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 국가 생태계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이게 이제 사부의 파트별로 내용이고요. 5부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거나, 그러니까 연구개발 계획서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구성하거나 이제 PT 전략인데, 일단은 뭐 사업 계획서 핵심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실험 데이터라든가 시험 성적서라든가 시뮬레이션 이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술 신뢰 삼각형이라고 완성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컨소시엄 구성은 사실 이제 원천 기술과 시험 평가 그리고 사업화가 이제는 세 축이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T 부분은 이제 항상 인력의 문제거든요. 뭐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파트너 체계 어떻게 되냐. 일단은 사업화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내용이 담아있는데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부는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중간 평가나 어떤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있거든요. 변경이 있으면은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NTIS 시스템, 그러니까 NTIS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참고할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 내용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떤 기록적으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인데 이 책이 기업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2026년도 우리나라의 R&D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거죠. R&D뿐만 아니라 국가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지원금성의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와의 파트너십이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R&D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뭐 기업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선정이 돼야 되고 어떻게 끝까지 성과를 내야 되는지 그런 뭐 실전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도 항상 쓰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고, 어찌됐든 2026년도 R&D를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이 책이 그나마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적으로 내용은 거의 처음 준비하시거나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해본 분들한테는 이거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 부분의 영역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갈 수는 사실 없죠. 뭐 독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책을 쓴 거라서 참고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